안녕하세요.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장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영국 11월 QT 시작 주식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채권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0.9%, S&P 500 지수가 1.14%, 다우존스 지수가 1.12%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네. 어제는 나스닥을 보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시작은 좋았죠. 영국의 영란은행이 QT를 11월부터 한다고 긴축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실 영란은행이 11월부터 QT 긴축을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하면서 시장의 의지를 반영해 QT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란은행이 예정대로 11월부터 긴축에 들어간다고 한 것이죠. 시장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파운드화가 강세되고요. 그리고 영국의 10년물 국채 가격이 상승했고 그리고 수익률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달러 인덱스를 하락하게 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나스닥이 오르기 시작했죠. 아이폰 14 플러스 안 팔리네 1000만 대 감산 시그널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올해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이 실적이 안 좋아서 증산을 철회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애플이 중간에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스닥이 상승했고 그리고 상승 마감했고요. 애플도 플러스로 끝이 났습니다. 이 정도 악재면 얼마 전 같으면 바로 떡락했어야 되는데 애플과 나스닥이 결국 상승 마감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단기적으로나마 아주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장외에서 14%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덕분에 나스닥 선물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도 좋았지만 조금의 호재에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이 강한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생각이 들게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옵션 투자 자금이 10월 말까지는 증시를 밀어 올린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장이 플러스 3%, 마이너스 3%로 오가며 심하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높으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다음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증시를 올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요. 지금 랠리의 시작은 대규모 옵션 거래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CPI 발표 이후에도 안 좋은 지표가 나왔는데 올랐죠. 시장은 그때도 또 올랐습니다. 물론 다음날 마이너스 3%가 떴지만 월요일날 이제 다시 플러스 3%가 떴죠. 지금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옵션 투자 자금의 소문은 이렇습니다. 중간 선거 전까지는 주가를 밀어 올리려고 하고 있고 내년 1월에 슛을 칠 자금이다라는 것이죠. 즉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는 베어마켓 랠리를 하고 내년 1월에 하락에 배팅하는 자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주가가 일단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는 각국이 긴축하면서 구조적으로 달러 약세에 들어간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영국의 국채금리와 파운드와의 영향 때문이지 달러 인덱스가 빠지며 원화 환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 그것을 좀 반대로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와중에도 나스닥 선물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만약에 미국채 10년물 수익률만 떨어진다면 완벽하게 달러 하락이 일어나겠죠. 연준 인사에게 왜 달러 강세가 너무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죠. 다른 나라가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면 달러 강세가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즉 유럽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에서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면 다른 나라 통화가 강해지면서 달러 약세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발언입니다. 영국의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QT를 하면서 연준 인사의 발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의 약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한국도 이미 연준의 말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50bp 올리고 3.0%의 기준금리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EU도 움직일 조짐이 보이는데요. 다만 연준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일본, 중국도 같이 움직인다면 달러 강세의 시대가 조만간 꺾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달러 약세는 10년물 금리 약세로 이어지고요. 나스닥 강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리하자면 옵션 투자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통화가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로 간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인데요. 이 두 번째 경우에는 달러 하락에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익 대부분은 달러 강세에서 오는 환차익 때문이죠. 물론 매뉴얼을 지킨다면 주가가 올라도 내려도 대응 옵션이 있으니 마음 편히 웃으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하락할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